탈모 제품인데요. 저는 탈모를 근본적으로 혈관이 막히는 증세나 바이러스 종류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뭐 약물에 의해서 뭐 항암 처방 받으신 분들이 약물에 의해서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비타민 C 부족 이런 것도 관련이 돼 있고, 그래서 관련된 제품을 제가 그 식품과 약초를 가지고 출하는 연구를 했고, 관련된 특허 10건 제출 지적재생을 형성을 발표합니다. 세균과 바이러스에 작용하는 이런 식품과 약초의 후보군들과 그 결합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공을 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바이러스라고 하면은 제가 이렇게 항바이러스 시장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이거를 바이러스하고 세균의 공통점을 찾아가게 이게 세포벽이 얇다. 그럼 이거 필링을 먹는 식품을 통해 필링을 통해서 얘네를 터뜨릴 수 있다. 면역 세포가 우리 면역 세포가 얘네들이 빵꾸 뚫어서 삼투압으로 터뜨리는 것에 착안을 했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게 필링을 통해서 터뜨려 얘네들을 제거하자. 인체 면역 세포는 우리 몸에서 항상 먹는 식품이니까 별다른 이상은 없을 거라면 제가 저한테 실험을 했는데 성공했습니다. 저는 계속 이걸 먹고 있고요. 토마토 케찹 절반, 그 다음에 깔라만시 콸콸, 매실청 콸콸. 여기 약간 이렇게 세균을 부분에 좀 강하고 싶은 매실청을 좀 많이 넣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펩시콜라 콸콸 넣고, 생강청을 좀 넣어줘요. 시중에 파는 생강청이면 돼요. 네, 그렇게 해서 넣으시고, 좀 그래도 좀 제대로 된 게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 초고추장을 넣어요. 초고추장에다가 상하식초나 이런 거 빙쳐서는 안 됩니다. 네, 상하식초나 뭐 이렇게 식초 종류. 그리고 일단 생마늘 가른 거, 그 다음에 유자청을 넣은 거를 같이 넣어줘요. 그래서 몇 스푼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위의 점액을 활성화시켜서 쓰리지 않게 만들어주고 동시에 살균도 됩니다. 또 조릴 때 끓인 물을 넣어줘요. 그래서 좀 그렇게 해서 넉넉히 넣어주면 이걸 혼합을 해서 한 컵당 먹고, 그래서 이렇게 한 7번에 걸쳐서 먹으면 혈액속 20세, 30세에 반영이 되면서 신속하게, 특히 제가 호흡기 바이러스에 탁월하더라고요. 그래서 항바이러스 시장 규모를 보시면 저는 이 제약회사 2019년도 항바이러스 시장 규모가 361억 달러, 2018, 그래서 2020년에 442억 달러라고 하는데요. 동물에게도 적용하구나. 이렇게 어류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또 여기는 또 틀리게 얘기를 하네. 항바이러스 또 뉴스에 따라 또 틀리네. 2037년까지 967억 달러. 동물성 항바이러스 부분도 구제역이라도 이런 것 항바이러스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적용이 가능하다. 동물에도 타서 먹이면 돼요. 호흡기 바이러스가. 그래서 이런 것들도 호흡기 바이러스 있잖아요. 그래서 동물을 파묻지 말고, 그래서 100도씨만 익혀서 그냥 싸게 유통시키면 되는데 왜 파묻으면 지하수나 혹에 오염이 돼서 계속 바이러스가 번성하는 구조가 되는데요.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거 태우면 문제가 없어요. 이게 이렇게 100도씨만 익히면 전혀 문제 없이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좀 있어야 해야 되겠습니다. 약간 어리석은 일로 보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고기를 냉장이나 냉동 보관했다 유통시키면 될 텐데. 전 세계 항바이러스 시장 규모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를 먼저 이 탈모 제품 할 때도 이게 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형 탈모증이 이제 조금 바이러스를 의심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그래서 바이러스하고 관련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드시고 그 다음에 거기다 해서 커피를 그 기름에 튀겨 갖고 프라이팬에 옮겨서 물을 이렇게 살짝 물 살짝 씻어 갖고 체에다가 옮겨서 다시 볶은 이런 방법으로 해가지고 이거를 갈아서 주전자한테 끓여요. 여기다 조리대 끓인 물에다가 끓입니다. 근데 저 커피보다 조리대 이것을 드셔도 돼요. 이것을 드셔도 된다. 또 조리대 단독으로도 좀 효과가 있으나 이것이 낫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드셔도 된다. 그 다음에 혈관 막힌 거 증세를 위해서 율무 플러스 깔라만시를 깔라만시를 원액에다가 이렇게 물을 좀 타서 한 모금 마시고 한 모금 두 모금도 괜찮아요. 그래서 밥 먹는 숟가락에 3분의 2가 조금 안 될 정도로 해서 그걸 먹고 하루에 7번 8번 드시면 혈관이 타동이 되면서
다이어트 식품으로 굉장히 좋다 그랬죠. 그래서 이게 다이어트 식품 기장 전 세계 이거 따라갈 게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시장 규모 저도 지금 안 먹다가 개발만 하고 2032년까지 3,364억 달러 성장할 것으로. 그래서 이거를 먹는 방법 하루에 10번이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드시면 신속하게 살이 빠지는 거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되게 식품이기 때문에 부작용 자체가 없고 혈관도 타동된다는 점에서 혈관이 타동 제품으로도 써서 된다. 이거는 이제 율무 깔라만시를 얼굴에 이렇게 익혀가지고 팩으로 해서 얼굴 팩으로 해서 이렇게 하시거나 화장품 원료로 쓰셔도 얼굴이 보기 좋게 빠져요. 그래서 이걸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데도 적용할 수 크림으로 적용해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살 빠지는 크림으로 하셔도 제 기술입니다. 음료수로 개발하셔도 제 기술이고 세수분이나 이런 바디 샤워제 또는 샤워 이런 걸로도 하셔도 제 기술이 되겠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큰 시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획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쓰셔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혈관 타동에도 탁월하다. 혈관 타동 식품 시장 규모가 혈관 건강 시장 규모가 보면 인천의 심혈관 약물 시장 규모를 보시면 2034년까지 2,149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돼요. 이걸 드시면 돼요. 사실 이거 율무 깔라만시를 또는 제가 무하고 무화과 열매 또는 율무나 녹두를 볶아서 먹어서 기관지 폐를 청소할 수 있다. 그것도 같이 곁들이셔도 됩니다. 율로 깔만하시만 해도 혈관 타동 증세는 확실하게 해결된다는 점에서 심혈관 약물 시장이 2034년 2,149억 달러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 따라갈게요. 혈관까지도 몸에 자체에 기름기가 많은데 사실 쪄서 그 기름기가 끊임없이 혈관 속으로 배출이 되거든요. 정기적으로. 그럼 그게 혈관이 안 막힐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건 당뇨병 환자들이 드셔도 당뇨병이 뭐 혈관만 막힌 증상만 없으면 별다른 문제 없이 후유증 없이 할 수 있거든요. 혈관이 막히니까. 그래서 당뇨병에도 적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심혈관 이 부분이 시장이 심혈관 약물 시장 규모만 2034년 2,149억 달러인데 굉장히 큰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여기다 펩시콜라도 같이 드셔도 되나 율무 깔라 맛이 따라갈 게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전 세계 우리가 탈모도 이걸 먹어서 비타민 C도 공급하고 깔라만시 비타민 C 있잖아요. 공급하고 그것을 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골드키 하나 드시고 이렇게 그다음에 그 어떤 건강 거기다 더해서 먹는 식품으로는 포도나 건포도나 어떤 골드키 또는 건포도 플러스 골드키 그 다음에 새멸치 이런 것을 분말을 해서 그것을 복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달걀 분말까지도 복용하면 좋은데 곰팡이 조심하세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같이 드시면은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식품에 있어서는 그 정도만 드시면 될 것 같고요. 건포도 안에 철분이 많기 때문에 기타 철분이 많은 제품들을 드셔도 돼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혈관 타동 플러스 바이러스 문제만 해결하면 대부분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사과식초를 갖다가 머리에 원액으로 해서 발라봤더니 이런 데다가 놓고 제가 머리에 뿌렸거든요. 그래서 엄청 머리카락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라 내가 별다른 실험을 다 해봤기 때문에 별별 실험을 그래서 이거를 탈모 제품에다가 사과식초나 기존 식초를 넣어서 탈모를 해결하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그래서 무전 같은 데도 제가 이렇게 열탕 소독을 하듯이 드라이기로 제가 완성 같은 것도 그렇게 해결했거든요. 드라이기로 해서 이렇게 직물이 일어난 데를 살균하고 완선이 이제 무좀 종류니까 그래서 살균하고
그다음에 마르게 한 다음에 락스, 과산화수, 베이킹소다 70, 20, 10의 결합으로 또는 프로테이즈를 낮춰도 돼요. 과산화수나 프로게터는 어떤 락스는 그냥 그 안전하고 싼 거 그냥 사시면 됩니다. 비싼 거 뭐 살 필요 뭐 있나요? 락스, 과산화수, 베이킹소다, 베이킹소다와 그러게 다음에 과산화수, 베이킹소다를 프로테이즈를 10, 15, 10이나 5로 낮추거나 더 낮춰도 돼요. 저는 얼굴 화장으로 그냥 화장수로 쓰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살균 구조에 써요. 그래서 이걸 갖다 하루에 10대뿐 발랐더니 이게 바릅니다. 이게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거를 갖다가 하루 10대뿐 발랐기 때문에 완전히 해결됐어요. 근데 이걸 무좀에도 적용해도 된다. 그다음에 토양 살균에도 동물에도 적용돼요. 동물에게 피부병 시장 규모를 볼게요. 동물 피부병 시장 규모가 약 2030년까지 96억 달러. 인간 피부병 전세계 피부병 시장 규모를 볼게요. 그래서 2032년에 보면 2,500억 달러까지 그래서 이것이 적용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방송가에서 제 기술을 무단으로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다른 데 가서 제 거를 등록하시거나 그러면 진짜 황당한데요. 근데 그렇게 하시지 마세요. 네, 부탁드립니다. 제 페이스북에 국정원 행정안전 노동부 결정장 노동부 경찰청이라든지 행정안전부 국가기관 서울시 인체 국가기관 20몇 개가 광고를 내셨고요. 그 다음부터 지금 YTN은 제 기술이 쏟아지고 방송국에 쏟아지고 있는데 플라스틱 창문을 겉에다가 이렇게 유리창에다 플라스틱 덧대자 그랬더니 그것도 나오시고 서울시에서 유리창에 또 유리창 덧대는 나는 그거 하셨죠. 그것도 그렇고 현대기아차 자동차 벽에 배터리 격벽 처리하고 냉난방 시스템 그것도 하시고 좌우 어떤 선풍기 펜 프로펠러, 편공기 프로펠러 좌우 틀린 연료를 줘서 이렇게 조향하는 이런 기술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제트 엔진이라고 그러면 뭐 자동차도 돼요. 제트 엔진 아니라면 이렇게 6개다 그러면 왼쪽에 좀 적게 주고 오른쪽에 많이 줘갖고 이렇게 조향을 하는 이런 이렇게 연료를 적게 주고 많이 주냐에 따라 자세를 조절하는 이런 기술을 쓰거나 로봇의 자세 조절에도 앞으로 그렇게 돼요. 왼쪽에 연료를 적게 주고 전기를 적게 주고 오른쪽에 많이 주고 이렇게 자세를 조절을 자기 몸을 제어하는 이런 기술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하시더라. 이런 부분을 배에서도 그래요. 그래서 자기 몸을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 방식으로 잘라서 이쪽에 전기 10 주고 이게 40 주고 이렇게 동작과 자세를 따라서 틀린 전기를 주는 기술이에요. 전기만이 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연소실에다 연료를 틀리게 주거나 전기 프로펠러다 그러면 저게 프로펠러 연료를 적게 줘가지고 프로펠러 회전수를 틀리게 하는 기술입니다. 좌우 프로펠러 이것을 자세를 제어하는 방향으로 쓰는데 가벼운 프로펠러 밑으로 내려가 위로 내려가 가벼운 프로펠러를 얘기했더니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독일의 어떤 회사가 하시더니 이거를 현대기아차에서 하시더라고요. 제 기술인데 현대기아차 제 거 조사하면 또 많이 나옵니다. 다른 기술도 왜 기술이 제 기술이 거기 다 모여있느냐가 중요한 거겠죠. 참 방송가에도 제 기술이 그냥 쏟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왜 그 기술이 거기 무슨 모든 반상이 합니까? 그쪽에 제 기술이 다 가게. 저는 거기하고 전화 연락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그래서 하지 마시라고 방금 프로그램 방송 프로그램에서 하시길래 하시고 했는데도 계속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좀 나중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피부 치료제 시장 같은 경우에 2029년까지 716억 6천만 달러에 달한다. 동물 피부까지 하면 짱이죠. 락스 과산화 베이킹소다 이거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토양에 뿌려도 토양 살균제로 곰팡이가 신속히 제거가 토양 세균이 살균이 되는데요. 이것을 싹을 먼저 이렇게 뿌리거나 이렇게 무정 심기 전에 이렇게 하고 나서 물로 세척을 빗물이든지 세척을 하고 하시는 게 안전하고 직접 뿌려봤더니 약간 소금기가 있어서 락스가 이렇게 이파리에다 잎이 노르더라고요. 죽지는 않는데 그래서 상품 값어치가 없어지니까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또는 베이킹소다하고 소금의 결합으로 이렇게 냄새를 제거하는 냉장고 탈취제로 쓸 수 있다 그랬죠. 근데 베이킹소다하고 어떤 젖산 또는 플러스 설탕 해가지고 모기 끈끈이, 파리 끈끈이만, 초파리 끈끈이 만든다 그랬죠. 이거를 쓰시면 제 기술에 더 액상으로 만들어서 빠뜨려서 제거해도 됩니다.
이것을 진드기 제거제에 사용할 수 있어요. 진드기 여러 해충들을 제거할 수 있는데요. 되게 환경이 되게 안정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농사용으로도 쓸 수 있다. 전 세계 진드기 제거제. 진드기 농사용 해충 시장. 농사용 해충 시장도 농업 살충제 시장이 2030년에 7,200억 달러인데 일부분을 차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이것은 냄새를 제거하는 데도 페브리처럼 사용해서 베이킹소다 소금의 결합은 냄새를 제거하는 데도 사용하고요. 이렇게 해서 전 세계 바퀴벌레나 끈끈이 만들 때, 쥐잡이 끈끈이 만들 때 치즈 냄새를 풍기는 것은 인조적인 것 또는 자연적인 것 넣으시면 제 기술입니다. 되게 잘 잡혀요. 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몸에서 냄새 나는 이게 탈모 제품 막까지 만들 때 제가 그렇게 만든다 그랬죠. 그래서 추가로 더 하실 수 있습니다. 몸에 질병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세균 질병도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매실청 플러스 조리대를 하시든지 조리대 끓인 물, 매실청 플러스 마늘 또는 생강을 끓인 물, 이렇게 생강을 완전히 익혀가지고 전자레인지 한 10몇 분 돌리면 될 것 같은데, 네, 익혀가지고 그것을 갈아서 청으로 만든 것 또는 뭐 그러겠다가도 해서 청으로 안 하셔도 돼요. 네, 매실청, 그다음 마늘청, 생강청 플러스 뭡니까 조리대를 끓인 물을 같이 이렇게 드시면은 이게 살균이 되는데 복통 같은데 해결은 그래서 전 세계에 세균, 항세균 그래서 동물에도 적용한다 그랬죠. 동물에는 매실청 조리대만으로도 충분할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그것이 몸에서 냄새나는 분들 있잖아요. 전 세계 항균제 시장이 굉장히 이것도 크죠. 그래서 전체 항균제의 시장 규모가 전 세계 항균 포장 시장 규모도 큰데 항균 포장에도 락스 과산화 베이킹 소다를 뿌려서 이렇게 과일 박스 같은데 뿌려가지고 항균 포장으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 곰팡이를 안 쓸게 한다든지 이런 항균 포장 규모로도 이것을 쓸 수 있다. 쓰시면 저기서래. 항균제 시장 규모가 2022년에 401억 달러라는데요. 항감염제 시장 규모는 2023년에 1347억 달러. 그래서 여기에도 적용할 수 있다. 이게 동물에게도 적용하고 어류 같은데 물고기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어요. 2032년까지 글로벌 항균제 시장 규모가 712억 9천만 달러에 도달한다 라고 있는데요. 이것도 되게 탁월하다. 여기서 저는 그 토마토 케첩 그쪽은 바이러스 종류의 주로 호흡기 바이러스 타격하고 헤르페스 바이러스 때문에 대장포인지 헤르페스 계열이잖아요. 다 적용합니다. 그래서 바이러스 계열에 탁월하고 그래서 약간 항균까지도 좀 증가시키려면 매실청을 많이 넣으면 된다. 그 다음에 몸에서 몸 냄새 나는 이런 부분을 몸 냄새 제거 시장 규모도 베이킹소다 소금을 이렇게 결합을 뿌리셔도 냄새는 없어져요. 탈취제 시장 규모가 2032년까지 421억 달러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바디 냄새 제거제가 냄새 방지제 기술 향수도 쓰시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 냄새 방지제가 2032년까지 135억 달러 또는 이렇게 락스 과산화 베이킹 소다는 일단 다른 데도 뿌려서 살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되게 살균하고 싶은 영세 살균 시장 규모 전 세계 살균 시장 규모를 보시면 328억 달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되게 이런 데 쓰일 때가 많다.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죠. 저는 누구하고도 같이 연구를 같이 의논한 적이 없고요. 글로벌 살균제 시장 규모가 2025년에 하여튼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살균에 있어서 드라이기 방식으로 해가지고 저는 이렇게 열탕 소독을 하지, 뜨거운 열로 세균과 바이러스 곰팡이가 공통점이 있다. 열에 약하다라는 거죠. 바이러스 종류는 50도씨만 돼도 이렇게 3일이 시작되는데요. 여러 번 반복할수록 좋아요. 그래서 이거를 화장실에 제가 이렇게 손 말리는 거를 약간 온도를 좀 뜨겁게 해가지고 살균으로 가자, 세균 원상이라니까. 그랬더니 뉴스에 그걸 나오시더라고. 제 기술을 무단으로, 정부 출연 연구관에서 제 기술을 무단으로 지금 YTN에서 많이 나와요. 체코 원전에도 지금 제 기술이 들어갔다면 문제가 큰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의 기술을 혹시라도 체코 원전에 가지고 납품을 하지 마세요. 제 기술을 쓰시면 안 됩니다. 관련된 기술은 다른 동영상에서 이미 여러 번 얘기했고요. 이걸 제 기술에 들어가서 납품을 하시면 안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국가의 차원에서 만약에 지적재산권은 국가 차원에서 오히려 보호하고 육성해야 되는 부분인데, 여기를 되게 이게 문제가 크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려요. 네. 그렇죠. 배짱으로 공무원은 퇴직하고 정치 공무원이라도 언젠가는 퇴직할 때가 있어서 문제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구상권 충고가 들어가겠죠. 저는 소송 절대 안 걸어요. 한 건도. 외국에 팔았을 때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거기서 한다는 거죠. 이제 체코 원전 시장에 제 관련된 기술이 들어가서는 안 되겠다. 체코 원전에 다른 원전 납품하실 때 전 세계 원전 납품하시는데도 마찬가지다. 우리나라만 아니라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 아까 온도를 뜨겁게 해서 화장실에 있는 그것도 손을 살균하는 구조로 가져가자. 그러면 동사무소에다가 출입할 때 락스 과산화 베이킹소다로 살균하거나 살균하거나, 알코올은 술은 1급 발암물질인데 공업용 알코올은 1급 발암물질이 아니다. 이걸로 살균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저는 알코올 제품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70%만 이렇게 넘어도 살균이 잘 안 된다는 점이, 70%에서 약간 휴발하잖아요. 79 이상으로 가거나 그 이하로 가도 살균이 안 돼요. 그래서 70% 언저리에서만 살균이 되는데 휴발하기 때문에 그 프로테인이 깨진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왜 물티슈에다가도 넣었어요? 물티슈에다가 락스 과산화 베이킹 소다를 넣어야 돼요. 제가 식약 처방가 있으면 몸에 피부병 치료뿐만 아니라 이게 그렇죠. 여성용 좀 프로테이저 물을 희석한 데도 프로테이저에서 여성용 질 세정제로 사용해도 돼요. 이것은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락스는 좀 독하지 않은 것을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품 중에 아무거나 하셔도 돼요. 이거다 하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뜨거운 드라이기 같은 이렇게 공기를 여러 번 가열해가지고, 저도 피부병 이렇게 흔들흔들 거리면서 이런 것을 흔들흔들 거리면서 이게 살균을 하고, 너무 뜨거우면 안 돼요. 사타구니 같은 데는 되게 화상 입기 쉬우니까 조심하시고요. 이렇게 해서 하고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열을 반복해서 여드름 뾰루지나도 저는 다 골라합니다. 그래서 유방암은 결절해 있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실험을 해보라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가능하다고. 그다음에 일반 수술용 장비 같은 것도 이게 살균합니다. 다 이걸로. 그렇죠. 열로 뜨거운 열을 소멸이 된다는 점이 확실하죠. 여러 번 해서 살균을 할 수 있고, 열탕 소독 하시잖아요. 그죠? 네, 이게 뜨거운 이런 걸로. 그래서 이러면 이게 뜨거운 공기가 나오는 걸로 해서 바닥 살균, 병원 바닥이라든지 문고리 같은 데를 살균하는 거 만드시면 되겠어요. 이불 침구나 이런 것을 스팀 방식이 아니라 살균하는 식으로 들어가시면 바닥 살균하는 식으로 약간 사선으로 내보면 될 텐데요. 또는 눈을 녹이는 구조로 뜨거운 열풍을 불어서 그렇게 할 수 있다. 이것도 제설 장비로서 짱이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포토를 여러 개 달아갖고 한꺼번에 뜨거운 열풍을 보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살균에 있어서 진공청소기 홈쇼핑에서 제 기술이 무단으로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스팀 방식으로 살균하더니 60도씨로 해갖고 말린다는 거예요. 나 진짜 황당했는데요. 50도씨만 돼도 바이러스는 살균이 되는데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열풍 방식으로 살균하는 구조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하시더라. 제 기술을 침범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네. 그래서 이런데 저도 이제 의류 살균할 때 이렇게 살균하거나 팬티 살균할 때도 자기 손도 살균하고 어쩔 때는 머리도 이렇게 하고 그냥 빠지니까 뽑지 마세요. 많이 놔두면 저게 저절로 살균이 되는데요. 이렇게 저는 몸에 뾰루지 등두른 날 때도 이렇게 하면 다 없어져요. 한번 실험을 해보세요. 이거는 식품과 약초를 가지고 치료하는 연구였고 관련 특허 10건 지적재산권 영상을 발표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거를 동물도 적용하면 좋은데 뜨거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설문 맞추기 하거나 그런 데도 적용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저기 이렇게 해서 열풍 소독기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뭐 그릇이나 이렇게 그 어떤 그릇 뭐 컵을 씻어놓고 놔두면 열풍 소독으로 소독하는 것을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또는 초음파 세척기 시장이 큰데 초음파 세척기 규모 초음파 기기 많죠. 초음파라든지 어떤 전파를 서로 파형이 틀린 것을 섞어 썼으면은 그래서 굉장히 굉장히 에너지가 강해진다. 그걸 이제 에이사레이라든지 이런 데서 써가지고 전자전 전비로 쓰일 수 있거나 통신 구조로 가서 서로 파형이 틀린 여러 개의 레이저 전파를 묶어 쏘는 방식으로 하면 이렇게 멀리 가고 이게 송수신이 잘 된다. 그다음에 전리층이 빛을 유도하는 장치라 그랬죠. 온 우주에 빛이 가득한데 왜 전리층 별에만 가득한가? 전리층 때문에 테슬라의 전기요도처럼 유도를 한다는 거죠. 이걸 이용해서 태양 전지판에다 전기를 걸어주면 이것을 걸어주는 방식이 그 금속 반응에 의해서 KIER인가 여기서 전기를 걸어주는 방식으로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빛이 전기로 바뀌는 율이 굉장히 높아진다. 태양 방송은 반사파처럼 해서 오목과 놈을 박았고 태양광을 집중시킬 수 있다. 수십 장, 수백 장. 그렇게 해서 그거를 이제 물을 끓여 갖고 전기 발전을 하거나 금속을 통과해 금속에 수십 군데 어떤 알루미늄 통로 물이 통과하는 관이다. 그럼 금속 자체를 가열해서 수십 군데나 수백 군데 어떤 그 금속관을 통과하는 물을 데워서 그걸로 전기 발전을 할 수도 있다. 그런 방식으로 이건 뭐 석탄도 이렇게 석탄으로도 이걸 이 금속을 가열하거나 뭐 석유, 가스 뭐 이렇게 화목난로 또는 그렇죠 저기 원자력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에 이렇게 뭐 이런 걸로 도 가능하죠. 그래서 이렇게 물을 끓여가지고 이걸로 이렇게 전기 발전하는 이런 방식도 있다. 이거 전세계 보일러 물을 끓이는 방식에서 이 방식을 사용하시면 되겠어요. 금속통 그 안에서 공기가 통과하거나 알루미늄이 통과하는 이런 수십 군데 이렇게 통로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공기가 통과하거나 이런데 보시면은 여기다가 뒤에다가 공기가 통하는 그 금속 통로를 만들어놔요. 알루미늄도 괜찮고요. 수십 군데, 수백 군데도 괜찮아요. 여기서 빨아들이면 일단 이렇게 약간 스크류 방식으로 빨아들인다 그랬죠. 빨아들이면 이게 시원한 바람이 형성이 된다고. 냉풍기나 에어컨 뭐 이렇게 다 이렇게 데이터 센터 이런 데서도 쓰거나 냉각이 필요한 곳에 냉각 기술로 들어가요. 여기다가 히트파이프 원리를 따라 냉매 물질을 결합시키거나 냉매 물질이 물일 수도 있어요. 그걸 하시면 되겠죠. 부지포망과 같은 거는 이렇게 망을 하나 놓으면 공기까지도 정화시킬 수 있는데 이런 걸 이용해서 간단하게 공기 빨아들인다, 부지포망 설치한다, 환풍기 팬이 있다. 도심에 수만 개 설치해가지고 공기질을 이렇게 깨끗하게 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단순히 어떤 이런 무지포망조차도 싫으면 돈이 많이 든다 그러면 그냥 금속망이나 플라스틱을 녹슬지 않는 넣어가지고 그래서 달라붙는 먼지만 떨어내서 공기줄을 이렇게 깨끗하게 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그런 간단한 방식의 공기청정기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걸 이제 금속이다 그러면 금속 안에 어떤 공기가 통과하거나 물이 통과할 수 있어요. 또는 또 다른 액상을 끓일 수도 있어요. 수십 군데 또 수백 군데 공기 통로, 또 물 통로, 액상 통로가 되겠습니다. 그거를 금속으로 되어 있다면 그거를 가열을 해요. 전기로 가열하든지 아니면 뭐 석유로 가열하든지 가스로 가열하든지 석탄으로 가열하든지 화목난로 가열하든지 상관없다는 거죠. 원자력 가열해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금속이 녹아나지만 한다면
해서 해가지고 그걸 물을 갖다가 작은 단위로 쪼개가지고 빨리 끓이는 방식이에요. 이걸로 전기 발전을 하거나 뜨거운 물을 공급하고 전기 온수기도 쓸 수 있죠. 뜨거운 물을 공급하거나 난방에도 사용하거나 이것을 뜨거운 공기를 공급하거나 또는 차가운 공기를 공급할 수 있어요. 그런 금속을 그래서 냉풍을 씌워주거나 아이스크림 만들 때처럼 냉장고처럼 시원한 바람을 쐬어주면 좀 더 차가워지겠죠. 그렇게 해서 양시장 같은 데 차가운 물을 공급한다든지 또 차가운 공기를 그런 이런 금속 그렇게 해서 이제 차가운 공기나 차가운 물 또는 차가운 액상 속유 끓일 때도 돼요. 기타 다른 액상을 끓일 때도 이 방식을 사용하시면 되겠죠. 또는 또 그것을 가열해서 뜨거운 공기나 뜨거운 물을 쓸 수 있다. 이 방식을 태양광이나 태양열을 이렇게 방송국 반사판처럼 오목한 짜서 그 금속 그 통에 흐르는 관에 이렇게 쬐면은 금속이 가열이 되면서 안에는 수십 군데 수백 개의 그 물 터널 물이 끓어지면서 동시에 뜨거운 물을 콸콸 공급하게 되겠습니다. 그걸 이제 발전을 하셔도 되고, 그렇죠. 그걸로 이렇게 난방도 하셔도 되고 쓰일 때가 많죠. 이거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셔서는 안 되겠습니다.